오늘은 이제 소위 주병진 사건이라고 알려진 실제 사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법정에서 다퉈진 것 말고 시사 프로 같은 데서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의 장소는 어떤 건물의 주차장에 차 안에서 이제 강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병진이 이제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어떤 여성이었어요.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주병진이 자기를 차 안에 넣고 이제 몇 차례 때리고 강간을 했다. 강간이라고 하면은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제적인 성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강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정액이 묻은 샘플이나 이런 것도 다 채취를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빼박 증거였던 거야. 근데 항상 성범죄의 쟁점은 강제성이거든요. 그쵸.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냐, 아니면 진짜 얘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억지로 성관계를 했냐. 그래서 봤더니 전치 2주 정도의 상해가 나왔어요. 얼굴에 약간 상처가 남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주병진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랑 만나가지고 합의를 본 거죠. 네, 합의금이 2억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합의를 봤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꼴이 아니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 주고 합의를 받겠지. 그치, 그때 2억이면 진짜 겁나 큰 돈이거든. 근데 아무튼 뭐 변호사가 합의를 보자고 해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합의를 보고 나서 받은 선고가 뭐냐? 집행유예가 붙었죠? 네. 4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항소를 바로 했어요. 네. 왜냐면 자기는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너무 빼박 증거잖아. 그리고 이미 상해를 입었잖아. 얼굴을 맞았잖아. 사진 같은 것도 제출했겠죠. 그쵸? 근데 그냥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는 얼굴에 상처를 입을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사 프로에 따르면 여러 개그맨 선후배들이 주병진의 무고함을 좀 알리고자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한 명의 참고인이 나타납니다. 이 참고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 얼굴의 상처 내가 낸 거예요. 왜? 사실 이 피해자가 나에게 돈을 얼마를 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얼굴을 때려달라고 했다. 근데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준 건지 아니면 일부만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서로 이야기를 했던 그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합의금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딜을 해보려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주병진 측에 연락을 한 거야. 이제 판이 뒤집힌 거예요. 원래 강간치상이었다가 원래 치상이 이제 때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상해 내용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강간만 남은 거지. 그리고 2심으로 갑니다. 2심에서는 이제 강간죄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강간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봤죠. 2억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끝. 이게 이제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원심, 그러니까 2심의 내용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1심에서 맨 처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 그게 강간치상이었죠. 그러니까 피고인 너가 한 범죄는 이제 강간치상이다. 강간이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해서 이제 성교를 맺었을 때를 강간이라고 하는데 그 강간 행위 도중에 얘를 칼로 찔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찔러서 이제 상처를 입히면 상해인데 치상 이런 범죄 행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가 강간치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때 협박에 의한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강간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상처가 유발되었는지를 이제 각자 판단을 하게 돼요. 이거 판단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게 전부가 다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2심에 올라갔어. 그랬는데 요 강간이랑 치상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해 부분이 이제 내가 때린 거예요 하고 참고인이 뿅 하고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죄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강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강간이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가 뭘까요? 네, 고가 고소거든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데 이때 고소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라는 의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하지 않다. 않다라는 라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고소 취소, 뭐 고소 취하 이런 표현을 꼭 쓰지 않아도 합의를 할 때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쓰죠, 다. 아니면 이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사인을 할 때 잘 봐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돈 준다고 그냥 막 사인해주면 지금 안 이 돼. 케이스가 약간 그래. 자, 강간죄를 딱 하려고 보니까 합의를 받네? 1심에서 합의를 받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네. 그러면은 이게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날아간 거야, 이 케이스.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놀랐던 게 뉴스 기사들이 보면은 이제 무죄다. 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다. 잘못했다라고 뭐 블로거들이라든지 뭐 이제 위키백과 이런 데 써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기엔 조금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판결문을 쓸 때 결론부터 얘기하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가 그 결론을 쓸 때도 이렇게 강간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해 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이쪽 부분은 지금 공소기각 사유야. 그런데 우리가 결론으로 쓸 때는 한 줄로 써야 돼.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넣을 수가 없어.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결론도 센 거부터 먼저 가는 거야. 유죄가 제일 세. 그래서 유죄, 그 다음에 무죄, 그 다음에 면소라고 있어요. 한 번 사건 판단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게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면소. 이런 다음이 공소기각이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죄 사유가 있고 여기 공소기각 사유가 있네? 이러면 결론은 무죄를 써야 돼요. 그래서 무죄를 쓰고 그 다음에 판결문 이유를 쓰잖아요. 이유를 쓸 때 거기에 이제 공소기각 이유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분들은 이제 항상 그랬듯이 주문만 딱 보고 무죄네? 무죄다. 무죄 나왔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아쉽다. 구체적인 부분이 약간 조금 없어져 있다. 질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소 안 하면 그냥 처벌할 수 없는 네, 사실이 그쵸. 확인이 된다 해도 네. 그 지금은 어때요? 성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친고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면 지금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합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친고죄는. 엄청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1심 변호사가 진짜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고죄에서 이제 고소를 취소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합의해주는 그게 친고죄에서 고소 합의의 라스트 리미트가 그래서 그러면 2심 가서는 안 돼.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제 1심에서 합의서를 안 받아놨어. 그랬다가 2심 가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상해 부분 무죄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강간죄네? 그러면은 이거 합의 봐야 되는데? 늦은 거지. 그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은 그거야. 내가 만약에 가해자야. 그러면 좀 상황 보고 좀 지켜보다가 합의 볼까? 1심이 넘어갔을 때는 합의를 봐도 의미가 크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양형에는 고려가 될 수 있겠죠. 뭐 4년 살 거 3년 살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유무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게 친고죄도 얘기를 했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같은 것들은 다 1심 선고하기 그 전에 이제 미리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합의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이게 합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속죄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서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1심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내가 이거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그럼 변호사 선임 못할 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해자가 와서 야, 나 그냥 인정하니까
처벌 받을 때 조금이라도 형량 낮추게 합의만 좀 해줘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구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친고죄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지. 말장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죄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케이스처럼.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문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앞이 안 보여. 그치.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쉽게 사인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받는 게 중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줬다가 아예 죄를 못 묻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심 가면은 막 정신 없어요. 막 증인 막 난무하고 사건 확정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돈 아끼다가 괜히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대한변협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전화 이쪽에서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